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저기요 하고 부른 거예요. 아, 네네. 그때 진짜 깜짝 놀라서 목에 힘이 팍 들어가고 몸은 거의 로봇처럼 뻣뻣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의 뭐 조건반사 수준이더라고요. 그거 아주 전형적인 논란 반사, 그러니까 스타트 리플렉스의 정말 교과서적인 예시네요. 아, 맞아요. 머리가 미처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위험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런 갑작스러운 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순간에도 품위와 자유를 잃지 않고 마치 뭐 첩보원 제임스 본드나 우아한 발레리나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좋네요. 제공해 주신 자료, 급할 때 목을 푸는 007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몸에 밴 그런 자동 반응을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탐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급할 때마다 목에 힘을 주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좀 파헤쳐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긴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탐구해 보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움직임 속의 억제라고 부르던데 이 개념부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예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옛날 습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할 공간을 만드는 기술인 거죠. 자, 그럼 문제의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점으로 지목한 논란 반사라는 거요. 이건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논란 반사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본능적인 보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네, 이건 우리가 놀랬으니까 몸을 움츠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제하기 전에 척수 수준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사작용이죠. 아, 생존을 위해서 수백만 년 동안 우리 DNA에 각인된 아주 원초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제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아주 중요한 인용문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그 알렉산더 테크닉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한 프랭키 피어스 존스 교수의 책 Body Awareness in Action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논란 패턴은 신체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신 굴곡 반응이다. 전신 굴곡 반응이요. 몸을 구부리는 반응이라는 뜻이네요. 듣기만 해도 몸이 막 움츠러드는 느낌인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책이 쿵 조고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깨가 귀 쪽으로 확 솟아오르죠. 그렇죠. 어깨는 솟아오르고 등은 새우처럼 구부러지고 목은 짧아지면서 머리가 몸통 쪽으로 푹 파고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굴곡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그 쿵 하는 소리를 잠재적인 위협, 일종의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취약한 부위, 그러니까 뇌가 담긴 머리랑 중추신경이 지나는 척추, 네, 핵심 부위네요. 네, 거기를 보호하려고 목 주변 근육을 순간적으로 아주 강하게 수축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최대한 몸통 가까이로 당겨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본능적인 안전장치가 사실은 불필요한 상황에서까지 발동하면서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과잉 방어가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게 생명의 위협은 아니니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목이 뻐근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점이에요. 혹시 이런 신체적인 반응 패턴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패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자료의 후반부에서 바로 그 점을 암시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비판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방어적이 되는 것? 네. 그거랑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이 흠칫하면서 움츠러드는 게 사실상 동일한 신경 패턴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둘 다 자극 움츠림이라는 자동 반응인 거죠. 그래서 신체적 반응을 조절하는 훈련이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와, 이야기가 훨씬 깊어지네요. 그럼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훈련 정말 절실한데요.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본능적인 반응인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해요. 일상에서 진짜 빈번하게 마주치는 순간들이죠. 네. 첫 번째 상황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우아하게 뒤돌아보기예요. 네. 이거 진짜 제 얘기예요. 자료에 나온 나쁜 예를 보면서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턱을 콱 잡아당기면서 목뼈 자체를 비틀어 돌리는 움직임. 네네. 자료 표현을 빌리면 목에 깁스한 로봇 같다고 하던데 정말 정확한 묘사예요. 목이랑 어깨가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뻣뻣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 다들 상상되실 거예요. 그 움직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몸 전체가 협응해서 돌아야 할 큰 움직임을 목의 아주 작은 근육과 관절이 혼자서 다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아주 실용적인 팁이 나옵니다. 바로 눈으로 먼저 이끌기. 자료에서 눈으로 먼저 이끌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간단하게 들려서요. 그냥 시선만 먼저 보내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단순함 속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아, 틈을 만드는. 네. 한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 뒤를 돌아보려는 충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일단 몸의 움직임을 멈추세요. 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눈동자만 먼저 스르륵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머리나 목은 가만히 있고요. 아, 일단 시선만 먼저 보내는 거군요. 몸이 따라가기 전에. 그렇죠. 둘째, 이제 머리가 방금 먼저 보낸 그 시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머리가 눈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셋째,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때 목은 머리를 돌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목의 역할은 그냥 머리를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머리가 돌아갈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따라 돌아주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 뿐이에요. 아, 자료의 비유가 정말 절묘한데 내 목은 베어링처럼 부드럽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마찰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기계 부품처럼요. 베어링이요? 그러니까 목으로 힘을 써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허용해주는 느낌? 맞아요. 목은 그저 추종자일 뿐 리더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머리가 움직임을 시작하면 몸통 전체가 마치 물이 흐르듯이 혹은 나선형 계단을 오르내리듯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뒤를 돌아보는 동작이 하나의 뻣뻣한 통나무 같은 동작이 아니라 척추 마디마디가 전부 참여하는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연쇄 반응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해봤는데 눈을 먼저 돌리니까 정말 목에 힘이 덜 들어가네요. 오, 그렇죠. 이게 머리가 아니라 눈이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생각의 전환 때문인가 봐요. 신기한데요? 네, 바로 움직임의 시작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체 움직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눈으로 먼저 이끌기는 당장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급하게 걸을 때가 진짜 문제예요. 아, 횡단보도? 네, 횡단보도 신호 깜빡일 때 같은 상황이요. 자료에서 말하는 거북이처럼 머리를 앞으로 쭉 빼고 걷는 게 딱 제 모습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나요? 마음이 급해지면 몸도 그 마음을 따라서 앞으로 막 꼬꾸라지려는 경향이 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머리는 앞으로 쭉 빠지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고 발은 땅을 쾅쾅 내리찍으면서 걷게 되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목과 어깨는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느라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거고요. 네, 상상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져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뭔가요? 여기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인 디렉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구체적으로는 머리가 앞쪽으로 그리고 위로 향한다는 생각이죠. 앞쪽으로 그리고 위로.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실제로 머리를 위로 들라는 건 아닐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물리적인 지시라기보다는 일종의 생각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네, 마음이 아무리 급해서 뛰쳐나가고 싶어도 그 직전에 아주 잠깐, 딱 1초만 내 머리가 척추 맨 꼭대기에서 가볍게 균형을 잡고 마치 정수리에 달린 풍선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솟아오른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역시 몸을 움직이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거군요. 네, 생각으로 먼저 움직임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나아가는 대신 무릎이 나를 앞으로 부드럽게 데리고 나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무릎이요? 네. 그러면 상체는 억지로 앞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그저 움직이는 하체 위에 가볍게 얹혀서 따라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는 불필요한 긴장에서 해방되는 거죠. 앞으로 쏟아지는 에너지를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앞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위로 길어지면서 나아간다는 느낌. 자료에 나온 시적인 표현이 딱 이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걷는 게 아니라 공기 위를 미끄러지고 있다. 네, 맞아요. 이 감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요. 네, 그 이미지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표는 빨리 가야 해라는 그 조급함이 내 몸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부드럽게 멈추기. 이것도 정말 중요한 순간 같아요. 그렇죠. 버스를 놓쳤거나 길에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급히 멈춰야 할 때처럼요. 보통 나쁜 예는 발바닥에 힘을 꽉 주고 무릎을 쫙 펴서 끽 하고 브레이크 밟듯이 멈추는 거잖아요. 네네. 그 충격이 목까지 그대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멈추면 그 충격파가 발목, 무릎, 고관절을 거쳐서 척추를 타고 그대로 목까지 전달돼요. 마치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승객의 목이 확 꺾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이걸 막기 위해 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하지 않음이요. 멈추기 위해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라는 의미인가요? 정확해요. 억지로 무언가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드럽게 멈추는 거죠. 한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첫째, 멈춰야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숨을 헙 하고 참는 대신 후 하고 길게 내뱉으세요. 숨을 뱉는 거요? 보통은 급하면 숨을 멈추게 되는데 정반대로 하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숨을 멈추는 습관이 바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드는 스위치거든요. 숨을 내쉬는 행위 자체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몸의 불필요한 긴장을 즉각적으로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발바닥으로 땅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요? 네, 발바닥 전체가 신발 안에서 혹은 바닥의 스펀지처럼 넓게 퍼지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분산돼서 충격을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숨을 내쉬고 발바닥을 넓게 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 훈련의 핵심이라고 하셨죠? 네, 마지막 셋째 단계가 결정적이에요. 일단 멈춘 후에 다시 움직이기 전에 딱 1초 동안만 잠시 멈추는 거예요. 네. 그 1초 동안 내 목이 지금 자유로운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 1초의 틈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아주 짧은 의식적인 멈춤이 급하게 멈춤, 목 긴장이라는 무의식적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아한 회전, 구름 같은 걸음, 부드러운 멈춤,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하나로 귀결되네요. 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곧바로 동물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이에 아주 짧지만 강력한 생각의 틈을 만드는 것. 정확하게 보셨어요. 앞서 언급했던 움직임 속의 억제라는 개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려는 낡은 습관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끊어내고 더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느리게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자각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긴장을 우리 몸의 기본값으로 삼는 대신 목의 자유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군요. 네, 긴장은 오히려 뒷번트볼트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린 언제든 의식적으로 자유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자료에 나온 오늘의 주문이 이 모든 메시지를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비록 세상은 나를 재촉할지라도 내 목은 자유로움을 선택한다. 좋은 문장이죠. 이건 정말 마음에 새겨둘 만한 문장이네요. 서두르는 세상의 속도에 내 몸의 리듬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뭔가 주체적인 선언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선언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고 긴장되는 순간을 우아함과 자각의 순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어요. 핵심은 더 큰 힘으로 버티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주의력의 전환, 그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원리들은 모두 신체 움직임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만약 이와 동일한 원리, 즉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틈을 두는 것, 이것을 이번 주에 당신이 마주할지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감정적, 정신적 도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네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서 화가 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곧바로 감정적인 답장을 타이핑하는 대신 딱 1초간 멈추고 내 호흡을 확인한 후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될 때 자동적인 방어 기제나 분노가 튀어나오기 전에 아주 잠깐의 틈을 둘 수 있다면 목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자유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